쭉쭉쭉 한번 올라와 봐주시겠어요? 네네. 계속 빨간불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수익 내기 시작하셨을 때도 사실 누적 손실이 마이너스 15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워낙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깡통을 여러 번 찾는데도 카페 활동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무조건 시작은 소액으로 해라. 나주다 카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맞습니다. 소액으로 해라 글을 많이 보셔서 진짜 그대로 따라 하신 거예요? 아, 네,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 주세요. 방배동 선수님과 만주님이 함께하는 나주다 스쿨 겨울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친 사람들 15번째 주인공 4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1년 6개월 동안 한 번의 손실도 없이 월별로 꾸준한 수익을 내서 2억을 만든 26살 대학생 무르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매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보고만 했어요? 네, 보고만 있죠. 야, 보고 안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그냥 사실 주춤님 방송 틀어놓고 그냥 놀고 있었거든요. 틀어놓으면 돼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나주다에서 무르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전업투자자에 도전하고 있는 26살 대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아니요. 평소에 잘 안 먹는 편입니다. 그럼 장전에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단순하게 전날 뽑아놓은 거 종목 몇 개 하고 네. 아침에 이렇게 카페에 보면은 지니어스 지님께서 모닝 브리핑을 매일매일 써주세요. 이런 거 보면서 전날 미장하고 이제 장전 뉴스 같은 것들 이제 쭉 눈으로 훑으면서 미리 봐놓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거의 8시 반에서 8시 40분쯤? 생각보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시진 않네요. 일찍 일어나니까 좀 많이 심심하더라고요. 네. 네네. 동시호가 때 그냥 일어나자 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루틴을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은 몇 시에 주무세요? 잠은 생활 패턴이 그렇게 규칙적이지가 않아서 막 뇌동 나가고 해가지고 낮잠 자버리고 그러면은 밤을 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패턴이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뇌동하면 잠을 잔다고요? 낮에? 그죠. 하루 종일 머리 뜨끈해져서 뇌동 신명나게 하고 나면은 잠 끝나고 쓰러지는 거죠.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네. 스트레스 플러스 피곤해서. 아침에 지니어스 지님의 글을 보시고 다른 건 특별하게 보시는 거 없으세요? 네, 그 외에는 뭐 동시효과 보면서 가장 먼저 1순위로 장 시작하자마자 볼만한 종목 정도만 확인을 하고 그냥 시장에 임하고 그럼 있습니다. 장전 예상 체결을 보면서 그날 매매할 종목을 골라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사실 전날 뽑아놓은 종목은 잘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니면. 그래서 사실 거의 그때그때 보고 그냥 실시간으로 수급 몰리는 쪽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달은 매매를 끝냈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9월 25일 월요일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매를 쉬었다고 하셨는데 아직 4일이나 남은 상태잖아요. 근데 어떻게 매매를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참는 거죠. 네, 억지로 안 하려고 참는 거죠. 네. 지금 보고 계시면 오늘 또 기준에 맞는 종목이 있었을 거잖아요. 있긴 했죠. 네. 매매하셨으면 그래도 뭐 얼마라도 더 버셨을 텐데 그래도 그냥 참는 거예요? 네, 참는 겁니다. 네, 이번 달 월말 마무리를 좀 잘 하기 위해서. 매매를 근데 왜 쉬신 거죠? 첫 주에 큰 수익이 났었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이제 바로 시장이 좀 어려워져서 손실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그 손실을 좀 다 메꾸고 시장 분위기도 좀 안 좋고 해서 다 메꾼 김에 그냥 곧 추석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이번 달 매매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월말에 방금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매매를 쉬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월 초에 큰 수익이 났다가 또 다시 손실이 좀 크게 났다가 다시 만회하는 이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닐 거잖아요. 처음인가요 혹시?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면 지금과 똑같이 하실 예정이세요? 네네. 똑같이 할 거고 손실 났다가 메꿔서 이제 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수익이 좀 만족할 만큼 났다 하면은 마지막 1, 2거래일 정도는 그냥 쉬기도 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도 네. 쉴 때도 있으세요? 네네네. 그냥 이게 잘하시는 분과 잘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계속 하나 둘씩 보이거든요. 아니 이제 큰 수익이 났으면 수익금을 담보로 더 큰 베팅을 해서 더 먹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뭐 이번 달에 뭐 큰 수익 무리해서 큰 수익 났다고 해서
제가 다음 달에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뭐 굳이 크게 무리를 하지 않는 거죠. 아, 무리를 하지 않는다. 대단하십니다. 아, 아닙니다. 아, 근데 시장이 어렵긴 하네요. 진짜 벌써 할 게 안 보이네요. 9시 24분인데. 처음에 주식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죠? 주식은 처음 접한 게 군대에서 시간이 좀 많이 남다 보니까 책을 이것저것 다 찾아보다가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어서 주식을 좀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아, 군대에서 네네. 심심해서 책 보다가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주식 관련 책을 보시고 아,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된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금 주된 매매는 돌파 매매, 스캘핑이고요. 거의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돌파 매매를 하게 되신 거죠? 계좌 개설해가지고 10,000원, 20,000원으로 매매 좀 해보다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좀 찾아봤었거든요. 접하게 된 분이 리노님이신데 그분 블로그를 들어가서 이제 뭐 테마주 시장을 좀 알게 되고 그분 유튜브 들어가서 매매를 보다가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던 매매가 이제 스캘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돌파 매매를 시작하게 되셨고 종가 베팅이나 눌림 매매나 상따 이런 걸 연습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그냥 맨 처음에 봤을 때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 계속 했습니다. 네. 아, 한 가지 매매법만 파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보통은 돌파 매매 이제 시작해도 다른 것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한 가지만 계속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다른 걸 해볼 생각을 거의 안 했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애초에 할 줄도 몰랐지만 아는 게 그 매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했습니다. 돌파 매매만? 네네.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침에 돌파 매매 위주로 하고 돌파하다가 좀 눌리면 또 눌림 매매도 하고 상한가 가면 상따도 하고 종가엔 또 종가 베팅도 해서 회전율을 높여서 더 많이 벌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근데 어떻게 한 우물만 계속 파신 건지 이번에 나주답의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436%로 1등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한국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셨잖아요. 현재 키움증권 9월 상시 대회에서도 지금 1등하고 계신다고. 그럼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잘 하셨던 거예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지금 40만 원으로 2억 가까이 되는 수익을 1년 반 만에 만드셨는데 주식을 지금 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계좌를 개설한 지는 5년 차인데 전업투자자에 뛰어든 거는 3년 차입니다. 3년 차. 그러면 1년 반 동안은 돈을 많이 못 버신 거예요? 계좌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좋죠. 잠시만요. 네. 지금 키보드를 누르셨는데 네네. 화면이 막 바뀌었어요. 네. 이거 가상 화면인가요 혹시? 네네. 다른 여기에 있는 다른 가상 화면입니다. 화면 이제 모니터가 한 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주된 매매장이고요. 네. 여기 2번 장이 지수랑 좀 시장 지표들을 좀 보는 그런 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단축키를 사용해서 저렇게 화면을 전환하신 건가요? 네네. 컨트롤 번호로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네. 아, 컨트롤 1번을 하면 1번 화면이 되고 네네. 2, 3, 4, 5, 6, 7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와. 네. 이렇게. 방금 분명히 네네. 빨간색만 보였었는데 네, 그죠. 네. 갑자기 파란 바다로 바뀌었네요 방금. 네, 맞습니다. 네. 2019년도 이제 1월에 계좌 개설을 해서 뭐야, 예수금이 19,000원이네요? 네네. 처음에 이제 2만원만 넣었죠. 네. 2만원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뭣도 모르고 한번 사본 그런 때였죠 이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짧게 설명드리면 이게 날짜입니다. 연도랑 월이고 월말 예탁자산이란 게 월별 계좌 수익률이라서 이 달에 월 말에 계좌에 돈이 얼마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서 방금 처음에는 19,400원을 놓고 매매하신 거고, 그리고 입금하신 금액, 출금하신 금액, 수익금, 수익률,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누적 손익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19,400원을 들어있는 계좌를 제가 처음 봐서. 그런가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2만원 그냥 넣어서 샀던 거거든요. 네. 600원 마이너스네요. 그렇네요. 2020년 3월이면 저때 이제 코로나 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딱 시작이 돼서 이제 막 폭락이 나오던 그때인데 이때 딱 전역을 해서 스캘핑에 이제 도전을 했죠. 근데 마이너스 40%네요. 네, 그렇죠. 저 때도 45만 원으로 하셨네요. 아니, 계속 지금 금액을 보면 네네네. 한 번만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네. 계속 100만 원 미만이네요. 이때는 돈이 좀 갑자기 생기셨다고
보다 그죠? 이때가 이제 전역하면서 군적금이 풀려가지고 네. 예, 잠깐 이제 이렇게 넣어봤던 거죠. 예. 근데도 계속 뭐 50만 원 미만 금액으로 하셨네요. 매달 그래도 매매는 하셨네요. 조금씩은 했죠. 제가 20년도에는 좀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스캐핑 매매를 그렇게 많이 못했었거든요. 군대 적금으로 돈을 좀 한 600만 원 정도 들고 와. 나왔는데도 생활하셔야 되니까. 예, 강아지 뭐 수술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돈 나갈 때가 있다 보니까 알바를 좀 같이 하면서 하던 시절이 있었죠. 예. 그럼 장 마치면 알바를 하신 거예요? 야간 알바 해가지고 밤에 가서 아침 9시에 이제 퇴근해서 늦게 와서 좀 장 좀 보고 그렇게 이제 그럼 몇 생활- 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알바를? 알바는 이제 밤 10시에 출근을 해서 이제 9시에 퇴근을 했죠. 아침 9시에. 9시 퇴근하시면 집에 오시면 뭐 9시 반인 거고, 그럼 9시 반부터 장을 보다가 취침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계속 반복했었죠. 몇 개월 정도 그렇게 하셨어요? 한 반년 이상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아침에 되게 피곤할 거잖아요. 네네. 밤새고 매매를 하신 거예요? 네네, 주식을 너무 하고 싶었어서 그때는 그냥 피곤해도 하다가 몰아떨어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사실 다시 저녁이잖아요. 네. 그럼 바로 편의점 가서 다시 일하시고, 네네. 편의점 일하고 주식하고 잠자고 이게 전부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 학교 복학을 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 이제 아직 코로나 때 그러니까 코로나 비대면 수업이었어서 네.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1년 정도 네. 이제 계속 40만 원 정도로 이제 스캐핑 연습을 했죠. 와 진짜 딱 40 맞춰서 하셨네요. 네네, 50, 거의 40, 예, 50, 40. 같은 금액으로 했죠. 네네. 와. 아니 근데 보통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네네. 코로나 때 수익 많이 냈거든요, 많은 분들이. 네네. 근데 오히려 코로나 때는 계속 파란불이었는데 네. 어떻게 된 거죠? 진짜 전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종목 들어가가지고 물려있고. 물려있고 되도 않게 손절하고 하다 보니까 남들 다 볼 때 저는 계속 잃고 있고 해서 이때 정말 제가 주식에 재능이 없는 줄 알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계속 꾸준히 하셨네요, 연습을. 아, 네. 계속 했죠. 예. 아니 계속 파란불이에요. 네. 이때 80만 원으로 2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셨는데 혹시 저 때가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10만 원 단위의 첫 그 수익인 건데 네. 별 생각 없으셨던 거네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이러다가 2달 연속으로 수익이 났네요, 이때는. 네네. 이때는 혹시 기억이 나요? 기억나죠. 한번 강한 테마가 좀 나오니까 흐름이 잘 맞아가지고 수익이 좀 조금 나더라고요. 아니 잠시만요. 제가 금액만 봐서 크다고 못 느꼈는데, 아니 이때도 40만 원으로 시작하셨고 233%. 돈을 뺐다 넣었다 했나? 예. 워낙 계속 출금하다 보니까 투자 평자 이게 네. 자산이 줄어서 수익률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근데 아무튼 몇십만 원 금액으로 50만 원 넘는 수익을 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도 40만 원으로 시작하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또 2달 연속으로 다시 손실을 보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갑자기 100만 원 단위 수익이 처음 났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저 때는 갑자기 왜 수익이 난 거죠? 제가 3월에 작년 3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남은 돈이 이제 전 재산이 160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들고 매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수익이 났죠. 그냥 갑자기. 네, 그때 테마가 엄청 강했던 이제 2달이었거든요. 3월, 4월이. 그래서 그때 좀 수익이 괜찮게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계속 수익이에요? 네네네. 잠시만 계세요. 아니 그럼 이때가 방금 말씀하셨던 2022년 3월 달이고 쭉쭉쭉 한번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네. 계속 빨간불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아니 그러면 작년 3월에 시작을 해서 아니 이 꾸준하게 수익 내기 시작하셨을 때도 지금 벌고 있고 하셔서 사실 누적 손실이 마이너스 15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네네, 그렇죠. 워낙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깡통을 여러 번 찾는데도 깡통도 차 본 적 있으세요? 아예 이제 예수금이 다 날아가고 그런 경험은 없지만 사실 뭐 절반 이상 절반 이상 나가면 깡통이잖아요. 깡통이잖아요. 예, 계속 채워놓고 했던 경험이 못해도 한 7, 8번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몇 천만 원, 몇억 깡통 이런 게 아니고 소액으로 계속 깡통을 사셨던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돈도 저한테 당시에 너무 큰 돈이었어가지고 너무 아팠죠. 달에 2, 30만 원 잃는 것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예. 그럼 40만 원 놓고 예를 들어서 한 뭐 2, 30만 원이 손실 나면 다시 또 편의점 일하셔서
그 돈은 메워놓고 계속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40만 원을 했을 때도 전재산이 40만 원이었던 건 아니고 당시에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있었던 거죠. 편의점 일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는 이제 다시 알바를 하러 간 적은 없고 남은 돈으로 이제 계속 40만 원씩 넣으면서 계속 매매를 진행을 했었던 거죠. 아니 근데 아까 군 적금이 6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돈으로 다 넣어서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또 돈이 있는데 그거를 절제를 하신 거죠? 군대에서부터 이제 카페 활동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무조건 시작은 소액으로 해라. 카페 활동이라고 하면 나주다 카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맞습니다. 예. 소액으로 해라 글을 많이 보셔서 진짜 그대로 따라 하신 거예요? 아, 네,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거죠. 아 그럼 뭐 실력 좋으신 분들께서 무조건 소액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 하신 거예요? 아,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야, 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돈이 들어있는데 물론 계속 마이너스가 나서 또 돈을 올릴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면 또 복구 심리 때문에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으면 더 넣어서 더 비중을 세게 때려서 복구를 하려는 게 보통 좀 일반적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편의점 알바를 거의 반년을 하면서 거의 스캐핑 매매를 잘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남은 돈을 좀 최대한 쪼개서 하고 싶었던 거죠. 다시 알바하러 가가지고 좀 공백기가 생기고 그런 이제 시간을 다시 갖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가지고 있는 돈을 쪼개서 계속 투입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계좌 관리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약간 그 생존을 위해서 네네. 그냥 알바를 다시 하러 가기 싫어서. 알바하기 싫어서 자동으로 계좌 관리를 네네. 스스로 터득하신 거네요. 네, 똑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아, 네, 지금도 예, 수금은 솔직히 예, 전체 금액에 비하면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요. 네. 잠시만요. 아니 이게 계속 출금을 하셔서 이건 진짜 월말 기준인 거잖아요. 네, 지금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인 거죠. 네. 돈을 왜 빼시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 편하려고 그냥 계속 그렇게 출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면 갈수록 수익이 더 늘어나네요. 지금 보니까. 이번 시장이 좀 좋았었다 보니까 이전에. 예. 이번에 5,200만 원 이번 달. 네. 아니 아까 분명히 큰 소실 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5천만 원이 된 거네요. 혹시 일별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번 달 계좌고요. 네, 이렇게. 아니 큰 소실을 낳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아니 처음에 이게 2천만 원으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1,6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첫날에 이 정도 수익이 나서 이제 2천이 된 거네요. 네. 1,600으로 시작해서 네. 아니 처음에 1,600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이번 달 초에 이제 1,6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계좌에 돈이 많이 있는데 네. 1,600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는가요? 작년 3월 달부터 수익 날 때부터 계속 작은 금액으로 조금씩 예수금을 올리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계속 월말 되면 돈 빼고 일정 예수금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큰 손실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네. 이거 이제 3일 동안 손실 말씀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그래도 3,500만 원 수익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출금을 많이 해서 좀 비교적 좀 제가 크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예수금이 줄어있던 상태라 가지고 네. 그래서 좀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3일 동안요? 예. 그래서 고생 좀 많이 하다가 그냥 여기 보시면은 출금이랑 이제 손실금 다 포함해서 계좌에 아예 1,000만 원만 남겨놨었거든요. 아니 이게 제가 자꾸 손실이 3일 연속으로 났는데 계좌에서 돈을 뺄 생각을 하셨어요? 네네. 이거는 좀 위기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뺐습니다. 예.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네네. 출금을 하신 거고 근데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다른 통장에 네. 아까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거를 이체를 해서 크게 베팅해서 한 번에 3일 동안의 손실 약 1,500만 원 정도를 복구하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솔직히 이렇게 연속 손실 또는 이제 이렇게 큰 손실이 났을 때 저는 작년 3월 달에 이제 수익 났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던 생각이 한 번씩 이렇게 잠깐
넘어질 때마다 예수금이 좀 줄어들잖아요. 이 줄어든 예수금으로도 다시 복구를 하지 못하면 그냥 어차피 그냥 내가 매매를 그냥 못해진 거다, 그런 생각이라서 줄어든 예수금으로 그대로 다시 올라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 줄어든 예수금으로 매매해서 어차피 수익을 못 내면 더 넣어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죠. 저는 매매가 잘 안 될 때 추가 입금하는 거를 비유를 하자면 물린 주식에 물을 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예수금으로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금 작년 3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계속 수익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를 이제 일별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했을 텐데 마이너스가 많이 났던 적도 있었나요? 아, 그죠. 뭐 하루 이틀 만에 예수금이 막 반토막 이상 날 때도 있었고. 아,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네네, 분명히 있죠. 근데 그때도 추가 입금을 할 생각, 추가 입금을 해본 적이 혹시 없으세요? 네, 이 40만 원 이후로는 한 번도 추가 입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입금한 적이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게 월별로 보면 작년 3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계속 입금이었거든요. 이때는 한 번 이제 아침에 HTS가 그 좀 렉이 걸려서 한 번 터졌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서버가. 그래서 그때 혹시나 매수가 잘못 나갈 수 있나 싶어서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한 번 1,000만 원 정도 빼봤던 거고 그대로 다시. 네. 그래서 다시 빼서 다시 넣은 네, 거예요? 빼서 다시 넣어서 이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네. 그때 거의 주문이 한 15분 동안 안 들어갔었나요? 네네, 그죠? 맞죠. 그때 딱 위험을 감지하고 바로 출금을 하신 거예요? 예, 혹시나 매수가 잘못 들어갈까봐 그냥 와. 뭐 주문이 잘못 걸려 있나 해가지고 그냥 한번 빼본 거죠, 돈을. 그리고 다시 입금하신 거고요. 네네네. 위험을 감지하고 바로 출금을 하셨다는 게 이게 진짜 그럼 입금이 없네요. 네네네.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와, 네, 아무튼 다시 일별 계좌로 한번. 네네. 그러면 지금 큰 손실을 3일 동안 보시고 1,000만 원으로 해서 그럼 1,0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이 수익을 계속 내신 거네요? 네네네. 그대로 복구를 했죠. 이게 참, 1,000만 원으로 그러면 거의 한 1,600 수익을 내신 거네요? 약간 주미사 공식 질문 비슷한 건데요. 네네. 예수금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이 없겠죠, 당연히, 그죠?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40만 있습니다. 원으로 2억을 만드셨으니까 미수를 사용하시는 거죠? 네, 미수를 쓰고 있죠. 네. 그럼 미수는 혹시 잘못이 있을까요? 미수도 잘못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잘만 활용하면 네. 지금 미수를 써서 이렇게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죠. 네네. 누가 쓰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인 칼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살리는 그게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도 있고 나주다 카페에서 이제 무르피님한테 궁금한 질문들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 질문이랑 계속 섞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미수를 사용하실 때 본인만의 어떤 미수 활용 철칙이 있으신가요? 애초에 이제 이 예수금 자체가 제 전체 금액에 비해서 엄청 보수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거의 미수 풀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전체 자산이 약 2억 정도 되는데 예수금은 계속 1,000만 원, 2,000만 원 미만으로 세팅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풀베팅을 하시는 거고 네네. 네, 미수 활용 철칙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전체 자산을 때려 넣어서 미수를 쓰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소액으로, 소액은 아니죠. 전체 자산 대비해서 적은 금액을 계좌에 넣고 미수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을까요? 이게 처음부터 의도를 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작은 금액으로 미수를 쓰다 보니까 월 초중순쯤 되면은 월 계좌 수익률이 100%를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월 초 이제 예수금만큼 원금만큼이 빼고 나면은 그날은 그달은 남은 금액을 이제 깡통을 차도 플러스인 거잖아요. 100%가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금을 하면서 수익률 극대화시켜서 계좌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중간에 넘어져서 예수금이 줄어들었을 때 이전에 오랫동안 많이 만져봤던 금액이니까 미수를 써서 복리로, 그때는 다시 올라올 때는 그냥 복리로 빠르게 이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올해 만져봤던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계속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면서 올라오셨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갑자기 예를 들면 지금 뭐 500만 원, 300만 원으로 매매하시다가 수익이 좀 난다고 갑자기 어디서 돈을 빌려와서 5천 1억으로 매매하신 게 아니고 지금 계속 40만 원에서부터 계속 차곡차곡 올라오셔서 하니까 그 금액이 계속 익숙한 거네요. 지금 갖고 있는 예수금 밑으로는 다 익숙한 금액인 거죠, 전부 다.
그렇네요. 근데 그 깡통 찼을 때 친구나 뭐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할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없고요. 예, 뭐 다시 일을 하러 가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남아있는 돈의 일부분만 예수금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4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매매하시면 적게 수익이 날 때는 한 번 매매에 몇천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많이 나도 뭐 몇만원 수익이 전부인 거잖아요. 미술을 써서 예를 들어서 30만원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90만원치 매수를 했다 해도 어차피 짧게 하는 매매니까 이게 10%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 이제 10만원 단위가 되는 거고, 그전에는 계속 뭐 몇천원, 2만원, 3만원, 만원 이렇게 수익이 생기는 건데, 그 수익금을 보면서 고작 이거 몇만원 벌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되게 많았죠. 네, 많았는데 그래도 어차피 뭐 소액으로도 안 되면 얼마를 가져와도 안 된다라는 선배님들의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냥 계속 소액으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네. 잘 따라서 하신 거네요. 그냥 그대로 말을 들었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보통 공부를 하셨나요? 처음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 주세요.